여기는 버크섬입니다. 1년 중 9개월은 눈이 내리고 나머지 3개월은 우박이 떨어지는 척박한 땅이죠. 하지만 이 섬의 진짜 문제는 혹독한 날씨가 아닙니다. 바로 툭하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식량을 훔쳐가는 거대한 불청객들,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의 불꽃은 진짜 살을 태울 듯 위협적이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매일 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자들의 짙은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죠. 이 지독한 전쟁터의 한가운데 족장의 아들이지만 바이킹의 기준으로는 실패작에 가까운 한 소년이 있습니다. 히컵은 무람한 근육도 거대한 도끼를 휘두를 힘도 없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관찰력과 도면을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비상한 머리가 있죠. 하지만 오직 힘만이 가치를 증명하는 바이킹 사회에서 히컵의 재능은 그저 쓸데없는 장난질로 치부됩니다. 심지어 마을 최고의 전사인 아버지 스토이크조차 아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히컵의 소원은 단 하나, 드래곤을 죽여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바이킹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만든 발사기를 이용해 아무도 본 적 없다는 전설 속의 드래곤 나이트 퓨어리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진짜 바이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추락한 나이트 퓨어리를 찾아 숲으로 향하는 히컵. 하지만 결박되어 바둥거리는 거대한 야수 앞에 선 소녀는 칼을 치켜들었지만 끝내 내리꽂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드래곤의 눈동자 속에서 히컵은 자신과 똑같이 겁먹고 상처받은 한 생명체를 봅니다. 괴물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나와 다르지 않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첫 순간이었죠. 결국 히컵은 도끼로 드래곤을 죽이는 대신 결박을 풀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선택이 버크섬의 300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훈련한 나이트 퓨어리는 히컵의 공격으로 꼬리 날개 한쪽을 잃어버려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날 수 없는 드래곤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죄책감을 느낀 히컵은 이 치명적인 포식자에게 투스리스, 이빨 빠진 귀신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주고 몰래 먹이를 주며 다가갑니다. 히컵은 투스리스를 관찰하며 괴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고양이처럼 장난을 좋아하고 특정 풀의 냄새에 취하며 턱 밑을 긁어주면 온순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히컵의 진짜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도끼 대신 머리와 가슴을 썼습니다. 비행하지 못하는 투스리스를 위해 직접 인공 꼬리 날개를 설계하고 제작한 겁니다. 이들의 첫 비행 장면은 단순히 시각적인 쾌감을 넘어서 벅찬 감동을 줍니다. 히컵이 안장에 앉아 인공 꼬리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야만 투스리스는 균형을 잡고 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드래곤, 두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죠. 이 비밀스러운 우정을 통해 히컵은 드래곤 훈련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드래곤의 약점과 습성을 완벽히 이해하게 된 그는
무기를 전혀 쓰지 않고도 사나운 드래곤들을 얌전한 고양이처럼 길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력을 쓰지 않고 드래곤을 제압하는 히컵의 기이한 능력에 열광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바이킹으로 추앙받을수록 히컵의 마음속 딜레마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You done it, Hiccup. You want to try the flame? You gotta kill the dragon. That's my boy. 히컵은 드래곤들이 왜 마을을 습격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거대한 우두머리 드래곤 레드데스에게 먹이를 바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약탈했던 겁니다. 드래곤들 역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였던 셈이죠. We gotta find your dad. No, not yet. They'll kill Toothless. A why? I should have told 하지만 you before 평생을 now. 드래곤과의 전쟁에 바쳐온 아버지 스토이크에게 이 진실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히컵이 몰래 드래곤과 교감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스토이크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박한 투스리스를 앞세워 드래곤들의 둥지 즉 레드데스가 있는 화산섬으로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구시대의 방식이 완전히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히컵이 나타납니다. 다른 어린 바이킹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길들인 드래곤을 타고 하늘에서 날아온 것이죠. 적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함께 타는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That's our specialty. Try not to get killed, guys. 히컵과 투스리스는 완벽한 호흡으로 거대한 레드데스를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추락하는 폭발 속에서 히컵은 투스리스를 살리기 위해 투스리스는 히컵을 감싸 안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재투성이가 된 전쟁터. 눈을 뜬 히컵은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침대에서 내려오던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전투의 여파로 히컵은 왼쪽 다리를 잃었고 의적을 차고 있었죠. 투스리스가 한쪽 꼬리 날개를 잃었던 것처럼 히컵 역시 신체 일부를 잃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버크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대장간은 드래곤들의 안장을 만드는 곳이 되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드래곤들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던 사회를 가장 나약했던 한 소년의 공간과 이해가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세상에서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고 도끼를 내려놓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보여줍니다. 실사로 마주한 이 묵직한 서사는 혐오와 갈등이 넘쳐나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